안녕하세요. 행복을 파는 가게 행간애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특별한 사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기 길수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부지런했으며 아내에게도 잘하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모두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비밀을 품고 살아간다고 했던가요? 성실하고 고든 줄로만 알았던 길수. 그에게서 어느 날 충격적인 모습이 목격됩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길수는 성실한 중년 남자였다. 매일같이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장에 다녀오며 몸이 아픈 아내를 살뜰히 챙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서로 아껴주며 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옆집에 사는 병호와도 오랜 벗처럼 지냈다. 길수와 병호는 서로 자네라고 부르며 서로의 집에 드나들던 막역한 사이였다. 병호는 길수를 아주 신뢰하고 따랐다. 여름날 마당에서 매미 소리가 울리던 날, 길수와 병호는 평상에 앉아 막걸리 주전자를 사이에 두고 잔을 기울였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였지만 병호는 언제나 길수를 한 수 위로 생각했다. 병호는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키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중동에 다녀와 집도 사고 가게도 차렸다는데 자네도 예전에 다녀와서 집 장만했잖아. 다들 좋은 기회였지. 나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으니 이 살림살이 언제 좀 펴질는지 모르겠네.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따라주었다. 사는 게 원래 고단하지. 그런데 자네 막걸리 맛이 왜 좋은지 아나? 막걸리 맛이야 뭐 그냥 시원해서 좋은 거 아니겠나. 길수는 잔을 들어 빛에 비춰보며 말했다. 막걸리라는 게 말일세. 그냥 물에다 쌀만 섞고 놔두면 썩어버리지.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가 되지. 썩을 게 썩지 않고 술이 되고 고생할 게 기쁨으로 바뀌는 거라네. 사람 사는 것도 똑같지 않겠나. 고단한 일 그대로 두면 원망만 남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다지면 누룩 같은 지혜가 생겨서 삶이 술처럼 깊어지는 거지. 병호는 술잔을 들다 멈추고 길수의 말을 곱씹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자네 말 듣고 보니 내 삶도 아직 발효 중인가 보네.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누룩을 잘 넣어야겠구먼. 그렇지. 막걸리도 기다려야 맛이 나는 법. 우리 삶도 시간이 필요하다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소리 없이 웃었다. 병호는 마음으로 길수의 인생 지혜에 감동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동네에 가게 배달을 갔다가 병호는 길수의 낯선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병호는 우연히 어느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래 은혜야. 아빠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게. 그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만나. 익숙한 음성.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길수였다.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길수를 향해 아빠라고 불렀고 그 옆에 선 여인은 마치 아이의 엄마처럼 다정한 표정이었다. 병호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을 숨겼다. 아니 저 아이가 분명 길수에게 아빠라고 했는데. 그때 병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설마 여태까지 두 집 살림을 살았던 건가? 어찌 이런 일을.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우리 동네 쪽으로 향하는 길수의 모습은 가히 충격이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길수 자네는 재수 씨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잖아. 모두를 기만하다니.
평소 아내를 끔찍하게 위하던 그런 길수가 다른 집을 넘나들며 아이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듣다니. 병호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병호는 길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 되면 길수는 꼭 그 집을 찾아갔다. 아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함께 놀이터와 놀이공원에 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그때마다 좋아서 아빠 하고 목청껏 불렀다. 길수는 아이를 목에 태우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병호는 전처와 전처의 딸인가도 의심해 보았지만 아이의 나이를 봤을 때 지금의 아내와 먼저 결혼한 뒤에 저 아이가 태어난 게 분명했다. 병호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 속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건가? 에이태. 병호는 길바닥에 침을 뱉어버렸다. 병호는 아내에게 자기가 본 사실을 털어놓았다. 여보, 길수가 말이야. 딴 살림을 차렸어. 다 큰애도 있더라고. 뭐라고요? 길수 씨가요? 세상에. 그럴 리가. 병호의 아내도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남편이 본 것이 분명하다니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병호의 아내는 길수의 집에 차를 마시러 갔다가 은근히 물어보았다. 미나 씨 남편은 토요일마다 늘 어디를 그렇게 가시나요? 남편은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길수의 아내 미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병호의 아내는 미나의 반응이 더 이상하고 궁금했다. 집으로 돌아온 병호의 아내는 생각했다. 미나 씨는 뭔가 아는 것 같은 표정인데 남편이 딴 살림 차린 걸 알고도 일부러 모른 척하며 사는 건가? 하긴 그게 속 편한 걸지도 몰라.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려봤자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병호의 아내는 자신만의 추측으로 이야기를 맞춰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일 마치고 돌아온 자신의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다. 당신 이제 길수 씨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어울려봤자 좋을 게 없어요. 알았어요? 며칠 뒤 길수가 굴비를 들고 병호 집으로 찾아왔다. 자네 오늘 막걸리 한잔 해야지. 내가 오동통하게 살 오른 굴비를 한 줄 챙겨왔네. 이참에 시원하게 한 잔 걸치세. 에이, 오늘은 됐네. 속이 좀 부대껴서 말이야. 다음에 자네 굴비 남으면 그때 한잔하지 뭐. 병호는 그렇게 길수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동안 길수가 사람 좋은 척하는 행동들이 이제는 곱게 보이지 않았다. 길수는 늘 동네 일을 자기 일처럼 챙겼다. 그날도 마을 회관 앞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봉사에 나섰다. 모두가 위험하다며 나서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굵직한 나무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며 길수를 덮쳤다. 길수는 의식을 잃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길수를 급히 병원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길수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은 온 동네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병호는 마음이 복잡했다. 혹시라도 길수가 벌을 받아 저런 사고로 쓰러진 게 아닌가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아픈 친구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본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동시에 그래도 아무것도 모를 은혜라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망설이다가 은혜의 집 대문 앞에 섰다. 한참을 고민하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은혜 엄마에게 병호는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길수 씨 옆집에 사는 병호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길수가 이 집에 드나드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아닌가 못마땅한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길수가 큰일을 당하여 그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은혜 엄마는 잠시 병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병호 씨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길수 씨는 우리 은혜의 친아빠가 아닙니다. 병호는 그 소리에 너무 놀랐다. 사정은 이러했다. 때는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길수에겐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둘은 함께 중동 사우디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떠났다. 고향에선 5일머니라는 말이 돌며 수많은 가장들이 가족을 두고 중동으로 향하던 시절이었다. 길수의 동생에게는 아직 어린 유치원생 딸 은혜가 있었다. 아빠를 유난히 따르던 은혜는 날마다 울면서 아빠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 길수의 동생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가장으로서 어려운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다. 은혜야, 아빠 금방 다녀올게. 2년만 기다리면 우리 다 같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응, 아빠. 꼭 약속이야. 빨리 돌아와야 해. 그러나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 동생은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눈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꼭 돌아가겠다고 한 은혜와의 약속을 못 지키고 가는구나. 형, 우리 은혜를 잘 돌봐줘 부탁할게. 형 길수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대신 약속을 지키자. 그때부터 길수는 조카 은혜 앞에서 아빠로 살아갔습니다. 목이 빠지도록 아빠를 기다리는 조카 은혜에게 충격을 줄 수는 없었다. 길수의 아내 역시 남편의 선택을 존중했다. 길수와 미나에겐 자식이 없었지만 서로를 신뢰하며 길수의 희생을 받아들였다. 병호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슴속엔 뒤늦은 미안함과 역시 길수는 멋진 사람이야 하는 신뢰가 다시금 자리 잡았다. 다행히 길수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병호는 그동안 품었던 의심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길수를 더 믿고 존중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허허 웃음이 오가고 소소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 자리에는 말없이 쌓인 정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꽤 흘렀다. 은혜는 아빠의 사랑 속에 자라나 어른이 되었고 길수는 점점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눕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은혜야, 아빠가 미안하구나. 너한테 부족한 아빠였어. 그리고 솔직하지 못했어. 임종을 앞둔 길수의 눈에는 한없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동생의 아이에게 끝까지 거짓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그 무게가 그를 짓눌렀던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아빠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거. 큰아빠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 우연히 두 분의 사진을 보았거든요. 아빠는 언제나 늘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나한테 당신은 진정한 아빠였어요. 이제 하늘에서 진짜 아빠를 만나면 은혜 행복하게 잘 컸다고 꼭 전해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은혜야, 나 역시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자식도 없는 나였는데 아빠라고 불러주는 딸이 있어서 정말 따뜻했단다. 길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잔잔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다. 병상 곁에 앉은 은혜의 눈에도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길수에게 전하는 고마움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는 두 집 살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동생을 대신한 큰아버지의 깊은 약속과 희생이 숨어 있었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오해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사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사람을 묶어주는 건 피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아닐까요? 행복을 파는 가게 행간에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오겠습니다.